오늘은 커피 몽타주에 왔습니다. 8월 달에 몽타주랑 월픽을 진행을 하는데 그 월픽을 위한 특별한 블렌딩을 만들어 주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과연 스페셜티 커피 회사는 새로운 블렌딩을 출시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시할지 아마 몽타주 공장은 우리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밖에서는 허름한 공장인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완전 딴판이네요. 커피바로도 같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여기서 이제 매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 공장으로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로스팅실이 네. 저 안쪽인가요? 네, 저쪽입니다. 이쪽이 저희 제조실, 그래서 로스팅실이고요. 보이는 이 로스터가 저희 메인 로스터인데 로링 35kg 프로바, 이건 5kg짜리 모델인데 이건 저희가 2013년에 오픈했을 당시에 그때 샀던 첫 로스터기. 요거는 프로바 샘플 로스터기고 샘플 로스터기로 개별 생두들에 대한 커핑을 진행을 해서 골라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블렌딩을 하고. 공정도 너무 깔끔하네. 촬영 때문에 원래 여기 콩도 좀 널브러져 있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특별히 월픽에 함께하는 행사 기간 동안 특별한 블렌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셔서 스페셜티 커피 회사에서 이제 블렌드를 만드는 어떤 특별한 공식이나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는 방법인데 언스페셜티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하고도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스페셜티 커피의 경계를 좀 더 넓혀보고 싶은, 바운더리를 좀 더 넓혀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사실은 언스페셜티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커피 문화의 영역을 넓히는 브랜드 이런 쪽에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보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컨셉은 어떤 그런 컨셉?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재료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다행히 또 최근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기도 했었고 고민하고 있는 재료가 브라질 커피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브라질 커피 하면 스페셜티라고 하는 커피 쪽의 어떤 영역에서 흔히 생각해보면 되게 멀리 있어 보이거든요. 가장 싼 커피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저가 커피나 이런 데 제일 많이 들어가고 이런 다 커피 산지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다양성이나 층위는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브라질 커피들이 갖고 있는 너티한 쪽의 단맛 계열의 맛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호불호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허물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맛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산지 커피들을 샘플링 해보면서 왔던 경험들이나 직접 사용하면서 있었던 경험들을 비춰봤을 때 그런 경험하고 어떤 직관적인 감으로 몇몇 농장들을 선정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써보고 싶었던 재료가 브라질 다테아 농장이라는 유명한 농장이 있거든요. 그 농장의 커피들을 가지고 한번 블렌딩을 해보면 어떨까. 한 나라로 마이크로랏이라는 랏의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농장 안에서도 랏별로 프로세싱이나 품종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해서 맛이 달라지게 세팅되어 있는 커피를 파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이제 다테아라는 농장이거든요. 그 랏들 중에 여러 랏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맛의 매칭이 가능한 것들을 찾아서 블렌딩을 한번 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벌써부터 먹지 않아도 기대가 돼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과정들을 이미 다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블렌딩을 선정을 했고 아까 보셨던 프로반 로스터기로 3kg 배치로 이제 테스트 로스팅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전 과정을 커핑으로 한번 겪어보시고 추출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시는 걸로. 추출까지 연결됐을 때 어떤 맛이 나올지 커핑을 해볼 텐데요. 개별 재료 선정 단계에서 브라질 커피, 특히 이제 다테아 농장의 여러 가지 랏들을 커핑을 해보면서 블렌딩에 어떤 식으로 넣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최종 선정된 커피는 총 3가지였거든요. 첫 번째가 블로썸이라고 하는 랏이고요. 이거는 풀블룸이라고 하는 랏이고 이거는 리저브라고 하는 랏이에요. 각각 들어가 있는 품종도 다르고 풀블룸 같은 경우는 내추럴이고 나머지 2가지는 펄프드 내추럴 가공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블러썸 같은 경우는 브라질 커피인데 약간 화사하면서도 꽃향기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커피고 풀블룸은 좀 단맛 좋고 바디감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의 커피고요. 리저브는 마이크로랏 중에서도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커피이긴 한데 초콜릿하면서도 티로즈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은은하게 애프터에서 나오는 편인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는 되게 괜찮은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향이 좀 약간 가라앉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컵을 한번 쳐주고요. 네. 사실 브라질 커피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제 프라그런스에서 되게 독특한 향이나 대단한 어떤 느낌이 나지는 않거든요. 네. 물을 부어보고 네. 커핑을 실제로 해봐야지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 부은 지 18분 정도가 경과했어요. 원래 좀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드세요? 사실은 이제 점수화시키는 품질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뜨거울 때 드라이 아로마, 프레그런스부터 해갖고 다 다양하게 체크하면서 기록을 할 테지만 로스팅된 거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이제 맛이 괜찮느냐 아니냐를 좀 체크하고 노트를 확인하고 이런 정도로 쓴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로스팅 QC를 할 때 많이 식었을 때 먹어봐요. 왜냐하면 로스팅의 품질, 그 제품의 품질은 완전히 식었을 때까지도 퀄리티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먹어볼까요? 저는 사실 이 커피는 화사한 느낌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풀블룸 같은 경우는 향미 종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도가 좀 진해서 바디감에 살짝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블루베리나 캐러멜 이런 느낌의 향미들이 나오고 핵과류 느낌도 좀 나오는 편이고, 리저브 같은 경우는 산미도 좀 있는 편이고, 이 중에서는 좀 개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 어찌 보면 블렌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조합하다 보면 부족한 개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산미 측면에서든 아로마 측면에서든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보완해주는 용도로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개별 커피를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이제 조합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라는 네,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비율들을 테스트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면 3개를 제가 한번 깔아봤고요. 블러썸, 풀블룸, 리저브 3가지를 이제 433.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해서 포메이션. 블렌드 넣을 때 비율이 되게 축구 포메이션 매칭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서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는 게 사실 블렌딩 베이스에서 이제 뭐 단맛이나 바디감 높일 때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 느낌이. 공격수. 이펙트 있는. 요거는 433. 요번에는 여기는 이제 같은 433인데 4대 3대 3인데 4가 되는 게 블러썸에서 이제 풀블룸으로 바뀌어서 요건 좀 약간 극단적인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블러썸과 리저브 2가지를 5대5 반반 한번 넣어봤고요. 이 중에서 선정된 하나가 사실은 저희는 요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프로덕션 테스트 로스팅을 했어요. 프로바스로. 이거하고 실제 프로덕션 로스팅하고는 정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뉘앙스 차이에 대한 부분은 경험치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드셔보세요. 네, 어떤 느낌일지. 어떠셨어요? 5대5가 이거 브라질 커피 맞나? 약간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플로럴한 느낌이 더 강하고 굉장히 구수한 너티함은 뚜렷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 두 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성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좀 더 구조감은 좋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더 화사함은 떨어졌었어요. 화사한 향미나 이런 것도 임팩트는 기대할 수 없고 좀 밸런스가 맞춰졌다? 뭐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 이 두 컵에선 들었고요. 네, 저희도 동일하게 그런 정도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참 되게 블렌딩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 물론 들어가는 콩에 따라서의 개성이 달라지겠지만 2종 블렌딩을 하느냐 아니면 3종 블렌딩을 하느냐 아니면 4종을 하느냐 5종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컵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거를 선명하게 느끼는 거는 섞은 종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캐릭터가 선명해지는 편이고요. 섞으면 섞을수록 이제 복합성이 생기죠. 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다크하게 볶은 로스팅에서는 섞은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수급 불안정으로 하나가 빠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면 요 세 컵 중에 네. 최종적으로 골라진 게 블러썸하고 리저브를 반반 한 커피를 선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블렌드라기보다는 향미의 느낌은 사실 싱글에 좀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 저는 사실은 로스팅 포인트가 좀 더 약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로스팅 포인트가 조절이 되고 하면 조금 더 밸런스 있는 맛들이 좀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완전한 생산 전에 로스팅을 테스트하는 개념으로 한번 프로바 5kg짜리로 3kg 배치를 한번 볶아봤고요.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드셔보십시오. 확실히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 더 뒤로 가서 그런지 느끼지 못했던 초콜릿 같은 단맛들도 좀 느껴지고 네. 그리고 애프터가 약간은 과도하다시피 좀 깔끔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커피를 마시고 났을 때도 잔잔한 여운이 네. 남네요. 로스팅 포인트를 잘 조절을 해보면 이제 균형감이 좀 더 부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더 약하게 볶지 않는 이상은 단맛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충족될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향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단맛의 사실 역할은 사실 스페셜티 컵에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어서 그렇게 밸런스 있게 균형감 있게 맛들을 잘 모아주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애프터에도 분명히 관여하는 부분이 있고, 애초에 이제 이 컨셉 자체가 언스페셜티였잖아요. 네. 스페셜티의 영역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브라질 커피를 제안해보고 싶었던 건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향미가 너무 튀지 않으면서 밸런스 있게, 그렇다고 너무 다크 로스팅이거나 너무 라이트 로스팅도 아닌 측면에서의 어떤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샷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에스프레소 샷을 한번 드셔보시고 이제 이 에스프레소 샷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우유하고의 궁합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걸로. 에스프레소 세팅은 지금 EK43을 이용해서 저희가 추출을 할 건데 18g 커피를 담아서 추출은 리스트레토 개념으로 30g 정도 추출을 할 거예요.
단맛이 받쳐주지 않으면 도드라진 산미만 딱 들어올 때가 있는데 에스프레소를 먹었을 때 설탕 같은 단맛이 적당히 받쳐주니까. 우유하고의 궁합도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 커피인데 산미가 우유를 뚫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브라질 커피를 저가형 커머셜 커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이 커피를 드시면 좀 인식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매장 레시피 자체가 딱 한 잔 정도의 적당한 분량이 나오게 하려고 16g을 쓰고요. 투입하는 물량은 1:15하고 비슷한 정도여서 250g 정도 물 투입하는 걸로 그 레시피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16g의 원두를 투입하고요. 뜸은 투입한 원두량의 2배수 정도 뜸용 물을 넣고 30초. 그 다음에는 2번에 나눠서 물을 부을 예정이고요. 첫 번째 푸어링은 16g을 넣었으니까 1:10인 160g까지 완전히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푸어링에 들어갑니다. 총 추출 시간은 한 2분 30초 정도를 목표로 해서 분쇄도 세팅이나 물줄기를 조절을 하거든요. 약간 2분 30초가 살짝 넘었는데 허브 계열이라든지 플로라라는 꽃향기 쪽을 많이 연상시킬 수 있는 맛과 향일 것 같고, 밝은색 과일?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플로럴 쪽의 노트를 적을 것 같고 캐러멜의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정도 로스팅 포인트에서는 다른 어떤 블렌드들은 산미라든지 복합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커피는 로스팅 포인트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편안하고 단맛이 좋은 균형감 있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블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되게 함축적으로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본 거긴 한데 사실은 이 과정이 나오기까지는 거의 2주 가까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한 편이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에는 어떻게 과테말라 제일 맛있는 커피들이 있다고 네. 그거를 또 먹어볼 수 있을까요?